자, 4교시 시작할 텐데요. 아까 3교시 끝날 무렵에 민송희 씨가 질문하셨나요? 전도금하고 가지급금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요? 문제에서요. 시험에서는 정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금이라 그러면 개인 상대가 아니에요. 전도금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XX 현장 또는 XX 지점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이고, 가지급금은 사원 대상입니다. 사원 대상.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금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개정 과목을 전제를 해줄 거예요. 네, 전도금 문제가 나온다면. 네. 민송희 씨의 그 질문이었나요? 아까 끝날 무렵에 있었던 질문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139페이지에 수행 내용을 같이 하면서 아까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시제를 알아볼 수 있는 장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금 잔액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장부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시산표,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행을 할 때는 현금 출납장과 일개표, 월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월 28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2월 28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알아보려면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출납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현금 출납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전표 입력과 장부 현금 출납장 이 자리에 있죠? 네, 클릭하셔서 기간 2월 28일 현재인가요? 그러면 달랑 2월 28일 잔액만 알고 싶다 그러면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2월 28일로 넣으면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2월 28일부터 2월 28일. 그러면 잔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잔액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잔액만 알고 싶다 그러면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2월 28일 당일 날짜로 그냥 넣어주면 오른쪽 맨 끝에 항목이 잔액, 그 다음에 입금, 출금 이런 칸이 있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 2월 28일 잔액은 36759,000이에요. 자, 근데 나는 이것이 아니라 1월 1일 날부터 2월 28일까지의 거래 그 현금 출납장의 날짜별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 날짜를 1월 1일부터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날짜는 2월 28일. 네, 뭐 별로 그렇게 현금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장부가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1월 3일 날 엄마 밥상에서 28,000원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 2월 된 현금이 3,500이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잔액이. 그리고 1월 4일 날 외상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잔액이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우체국에서 5,000원을 출금했습니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이만큼 줄었고, 2월 10일 날 거래처 확장 이전 화분으로 3만 원 현금 나갔습니다. 줄었고, 자동차세 납부했습니다. 줄었고, 2월 25일 날 잠그래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했습니다. 줄었죠? 이와 같이 현금 출납장은 날짜별로 입금, 출금, 잔액 이것을 보여주는 현금 입출금에 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부예요. 다만 아쉽다면은 날짜별로 보고 있는 것이지 현금이 복리후생비로 나간 건 얼마고
접대비로 나간 건 얼마며 이렇게 현금이 어떤 유형으로 지출됐는가 이렇게는 모릅니다. 날짜별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금이 복리후생비로는 얼마 나갔고 접대비로는 얼마가 나갔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건데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얼마냐? 이것은 현금 출납장에서 해도 돼요. 일단 현금 출납장이 열려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니까 현금 출납장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입력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입금액이 나오는데 이 입금액에서 뭘 빼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전기 2월을 빼줘야 돼요. 3,500을 빼야 이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0 빼면 202만 원이 입금액이에요. 202만 원. 네. 202만 원. 그래서 202만 원에서 여기 49만 1,000원이 여기 누계라고 지금 누계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출금이죠. 이게 출금. 그래서 202만 원 빼기 49만 1,000원.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두들겨 보실까요? 각자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래서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이 숫자가 나왔는데 구지은 씨 얼마 나왔어요? 구지은 씨 자리 비웠나요? 고현진 씨 얼마 나왔어요? 김희연 씨 얼마 나왔습니까? 152만 9천 원이요. 네, 152만 9천 원 나왔네요. 맞았어요. 자, 그래서 현금 출납장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를 가보겠습니다. 자, 월개표는 일반적표 입력 바로 밑에 있네요. 네,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탭이 일개표, 두 번째 탭이 월개표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이다. 그러면 날짜가 없으니까 월개표가 더 입력하기 간편하겠어요. 그래서 월개표에 가가지고 1, 엔터, 3 하면 이게 1월부터 3월입니다. 네. 합계를 한번 보세요. 일단 합계 현금란을 보시고 이쪽 현금란을 보시는데 여기서 일개표나 월개표에서 차변의 현금은 출금입니다. 출금. 이게 출금이고요. 대변의 현금이 입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현금 출납장하고 현금 출납장은 왼쪽이 입금, 오른쪽이 출금이었죠. 자, 일개표, 월개표에서는요. 현금란을 보실 때 왼쪽, 차변 쪽이 출금, 오른쪽, 대변 쪽이 입금이라는 거. 그래서 요 합계 있잖아요. 차변에 여기 현금란의 요 합계가 현금 출금 나간 거. 이거 뭐야? 위에 거. 네. 죄송합니다. 합계가 아니고 금월 속에. 예, 금월. 네, 예. 요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출금된 거고요. 요게 입금이에요. 아까 우리가 현금 출납장에서 차변합계 2020 202만 원이었죠. 그래서 49만 1,000원 뺐잖아요. 네, 금월 합계. 여기서 금월은 1월부터 3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1월부터 3월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합계는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서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개표, 월개표 오면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1월부터 3월 사이에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나간 건 얼마지? 이걸 알 수 있어요. 12만 8천 원. 접대비가 현금으로 나간 건 얼마지? 알 수 있어요. 3만 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서 보는 것은 물론 현금 잔액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금, 월 잔고는 3월 말일의 잔고죠. 여기 날짜를 입력하면 그날의 잔고가 여기 나와요. 잔액 알 수 있고 또 현금의 지출을 계정 과목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일개표, 월개표예요. 자, 오른쪽은 출금입니다.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오른쪽이 입금입니다. 외상매출금 대변에 200만 원이 기록이 됐는데 그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 대변은 자산 감소죠. 근데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대요. 차변이 현금이었다. 그래서 현금이 입금된 거예요. 요거 가지급금에 대변이 2만 원인데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란 얘기죠. 가지급금 정산할 때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사가 회수했던 거.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의 현금 지출액이 얼마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요. 일개표, 월개표에 오면은 다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개표로 한번 가볼까요? 일개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월이 아니라 날짜를 넣어서 기간을 넣는 거고 보는 요령은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네, 조금 전에 월개표에서 봤던 데이터하고 똑같은 데이터죠. 그래서 월개표는 월 단위로 기간을 입력하고 일개표는 날짜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을 계정 과목별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대체는 뭡니까? 선생님, 대체. 아까 복리후생비에는 대체가 없었는데 급여에는 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가 뭘까요? 급여라는 비용이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대체라는 것은 예금에서 나갔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든가 이런 것 등이 됩니다. 즉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이 나머지 다 대체예요. 그래서 여기 차량 유지비 29,700원 이게 대체에 있죠. 차량을 고쳤는데 현금으로 안 고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는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것은 다 현금으로 인식하고 있죠. 보통예금 통장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금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보통예금은 현금으로 보지 않아요. 대체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현금 시제 확인하실 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장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현금 출납장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수행 내용 거기 우리가 한 내용하고 똑같고요. 141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예적금의 구분 관리. 자, 예금과 적금 당연히 구분 관리해야죠.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하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그러나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고.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결산 시에 만듭니다. 결산 시에 왜 만드는지를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은 감소시켜 장부에 바로 반영을 하였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결산일에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불일치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 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이거죠. 은행계정 조정표는 무슨 정해진 양식이나 어떤 재무제표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는데 왜 이 은행계정 조정표가 필요한 계좌가 계정 과목이 뭐냐 하면은 당좌예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쭉 우리가 읽어본 대로 우리가 당좌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분기하냐면 차변에 왜 발행했을까요? 만약에 상품을 사고 발행했다고 보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네. 10,000원. 대변에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10,000원. 그래서 발행하는 날 바로 당좌 예금 자산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표 발행을 우리가 이제 이 수표 발행을 언제 했냐면 오늘 했단 말이에요. 9월 24일 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9월 24일 날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당좌예금이 10,000원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은행도 은행의 통장을 확인해 보면 만약에 잔고증명을 떼보면 오늘 바로 10,000원이 감소해 있느냐?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왜냐? 그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당일날 은행에다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발행 수표는 뭐예요?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사장님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금고가 있으면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현금 필요할 때 그거 꺼내서 쓰자. 이렇게 가지고 보관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통장에 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은행의 잔고 증명을 떼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그 내역을 보여주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이고 이거는 결산 때만 한번 작성을 합니다. 예, 회계 중에는 뭐 그것을 작성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할 때 뭡니까? 우리 내부 감사도 받지만 외부 감사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이 그게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회사 장부만 보고 외부 공인중개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은행에 거래 은행에 잔고 증명서를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잔고 증명서를 해줄 때는 실제 잔액만 증명서를 해주죠. 근데 우리 회사의 지금 재무제표에는 회계 장부에 있는 그 당좌 예금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표예요. 은행계정 조정표. 자,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에 대한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적금 현황을 볼 때는요, 자금관리에 가서 애적금 현황이라는 메뉴를 보면 돼요. 네. 자, 그 정도 알아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수행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자금과 관련된 분계 연습을, 앞에 거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자, 어떤 문제인지 이거 하나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화재보험료를 납부했다.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군요. 본사 사옥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 화재보험료 납부하고 비용 처리하라고 그러면 개정 과목을 뭘로 하시겠어요? 보험료요. 예,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자, 대변은 네, 보통예금 내려오면 됩니다. 전표 네, 입력을 해봅시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날짜 보니까 5월 1일이네요. 자, 여러분 일반 전표에 가셔서 5월 1일 날짜로 입력해 볼까요? 5월 1일. 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8둘 하나. 자,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거래처가 명시가 돼 있어요. 삼성화재. 혹시 거래처 있는지 코드란에다 삼성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화재 가로 열고 주. 자, 비용의 경우에 입력하지 시험 볼 때는 넣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 버전이 아니라 실무 버전으로 지금 전표 입력한다. 이렇게 해보시고. 자, 밑에 적요 번호 코드 중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없군요. 그러면 여기다 타자하시면 돼. 본사 사옥 화재보험료. 본사 화재보험료. 그렇게 하면 돼요. 본사 화재보험료. 금액은 6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여긴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아까 삼성화재는 그냥 코드 없어도 되지만 국민은행은 98001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다. 잘 됐나요? 자, 은행 거래, 보통예금 관련된 거래라서 자금관리 쪽에 이걸 하나 넣어놓은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거래는 우리가 앞에서도 증빙관리에 대해서 증빙관리에 관한 전표 입력할 때도 예, 보통예금 관련 거래 입력했었죠. 예, 그래서 뭐 추가 설명드릴 게 없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입력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관리하기. 네. 자, 기업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법인카드입니다. 이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 하는 것은요, 회계장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은행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은행에 가서, 거래은행에 가서 카드 발급도 받기 때문에 대개 자금과 회계를 한 부서에서 만약에 한다면 회계부서에서도 법인카드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양식을 쓰는 게 아니겠으나 이런 양식을 참고해서 이 법인카드는 언제 발급받았고
카드의 종류는 어떤 카드고 카드 번호가 뭐고 몇 번이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이고 한도 금액 얼마이며 결제 계좌는 어느 은행의 무슨 계좌이고 매월 결제일은 며칠이고 이 카드의 사용 부서가 영업부인가 무슨 부서인지 부서 그 부서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카드 수령했다는 사인 받아놓고 이렇게 카드를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카드거래 관련한 회계처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 매출 관련해서 상품을 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수익 발생.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카드로 받았는데.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우리 상품을 사준 개인이나 거래처가 아니라 그 카드가 만약에 삼성카드였다라고 하면은 삼성카드사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중요한데 거래처를 입력할 때 가로 써놓고 카드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카드사. 카드사가 거래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상품 외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사용하던 PC나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이게 비품인 거 보니까 사용하던 PC를 팔았다고 볼까요? 사용하던 PC? 예, 5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 회사 PC를 사간 사람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비품 5만 원, 차변의 미수금 5만 원입니다. 이 미수금의 거래처도 만약에 홍길동 씨가 사갔다 해서 홍길동이 아니라 여기도 카드사. 거래처가 카드사. 예,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 받는 것은 다 채권으로 기록합니다. 상품을 팔고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하고 또 네. 뭐 상품 외의 것을 팔고 카드로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인식하면 돼요. 귀찮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 3, 4일 후면 입금되죠. 그러면 그때 다시 미수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3, 4일 후에 다시 적립분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이렇게 안 하고 편법 당연히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차변에 카드 결제 받은 거 네,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 처리 안 하고 나중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 날 차변에 그냥 그 날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걸로 결제를 해버리기도 해요. 아니 전표를 입력해도 돼요. 근데 그건 변칙이에요. 네. 정상적인 처리는 이겁니다. 카드로 판매한 것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 인식해야 되고 거래처는 카드사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을 보세요.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로 이건 이제 우리 법인카드를 쓴 거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에요.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부채 증가죠. 예. 왜 카드로 샀는데 왜 부채가 됐지? 이때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 법인카드의 카드사예요. 여기도 거래처가 카드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줬습니다. 그게 매입이죠. 자,
PC를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매각 거래에서 우리가 비품을 매각할 때 분계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건 약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 비품이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감가상각 자산 회계 처리할 때는 대변의 비품을 취득금액으로 처리하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받은 거 차변의 미수금 처리하고 그리고 장부금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장부금액보다 적게 받았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런 분계가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의 분계는 이 분계는 그런 분계를 다 무시하고 요 미수금이라 하는 거 요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뿐이지 실제 분계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카드 거래는요. 채권이나 채무로 인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거래처가 전부 카드사예요. 네. 질문이 있어요. 카드 매출 관련해서 대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카드 매출을 하면은 상품을 카드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것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카드사,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민송희 씨, 그 질문이었나요?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카드사가 국민카드였다. 그러면 국민카드사에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 네, 며칠 뒤죠. 네. 며칠 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카드 거래 시에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뒤에요. 보통 3, 4일 걸리나요? 3, 4일? 맞습니다. 자, 우리는 변칙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 요 카드 거래 꼭 주의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 매출전표가 떠 있고 오른쪽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의 직원과 식사를 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네, 32만 원 식사를 했군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접대비 지출할 때는요. 가능한 법인카드 쓰는 게 법인들의 경우는 가장 좋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 것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대비 지출은 법인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비용 처리를 뭘로 하죠? 접대비. 네, 접대비 32만 원 차변에 비용 발생합니다. 대변이 바로 외상 매입금일까요? 미지급금일까요? 미지급금. 예, 이거 상품 매입한 거 아니죠? 상품이 매입, 재고자산 매입이 아닌 것을 카드로 샀으면 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황금오리가 아니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황금오리가 아니고 뭐가 된다? 국민카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전표 입력해 봅시다. 자, 날짜는 이 카드에서 날짜를 찾아야 돼요. 카드 전표에서 거래 날짜라고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날짜가 이렇게 안 보이지? 여기 있다.
5월 3일이죠? 자, 5월 3일 날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접대비 거래처 사실은 뭐 안 써도 됩니다만은 황금오리라고 한번 타자만 코드 필요 없어요. 황금오리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혹시 코드 걸려있나? 황금 없죠? 황금오리. 자, 저교에는 거래처 신용카드 사용 1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2만 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부채 증가. 미지급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근데 황금오리로 하지 마시고 카드사로 국민카드사 99601 99601 법인 말고 개인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 서명을 손을 붙이랬죠. 아, 예,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 회사이긴 한데요. 개인 회사의 회사 카드도 그냥 법인 카드라 그래요. 예. 우리가 개인 회사인데 회사의 경비 지출용 카드를 만들잖아요. 회사에서 뭐 이모저모 이렇게 소모품 같은 거 살 때 저교의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 카드를 의미한 것이다. 신용카드 개인이 뭐냐? 이거는요. 여기서 신용카드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 회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접대를 하긴 했는데 그 접대자의 신용카드로 접대했다는 거예요. 법인카드가 아니고 직원의 개인 카드. 직원의 개인 카드도 접대비로 인정은 해줍니다. 네. 법인카드를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내 개인 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게 법인의 개인입니다. 저 신용카드의 개인. 자, 그래서 아직 대변에 요거 적용은 국민카드 미지급금은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2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보니까 개인 신용카드로 나왔네요. 개인 신용카드로. 네. 우리 책의 답안을 보니까 개인 신용카드로 나왔어요. 네, 직원과 식사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근데 네. 개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영수증 서명에 3일 뷰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법인 아닌가요? 맨 밑에. 예. 서명이 3일 뷰티로 되어 있군요. 예. 개인 카드가 아니네요. 예. 법인 카드네, 법인 카드. 그래서 우리는 법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썼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회사 카드는 법인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우리가 했죠. 네, 전표 입력했고요. 그 밑에 거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통장에서 인출이 됐어요. 5월 카드 사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자, 밑에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지급금이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됩니다. 미지급금 국민카드 32만 원 차변에 부채 감소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오죠. 보통예금이 대변에. 자,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5월 30일 거래죠.
자, 일반 전표 5월 30일 갑니다. 5월 30일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아니 이지급금 253번 국민카드 그리고 금액은 32만원 부채 감소하고요.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요거 적요를 좀 넣어주면 좋겠네요. 국민카드에는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인출 1번 적요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의 적요에는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4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카드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리고 그 카드 대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을 때 회계 처리 방법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금 관련 전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금 관련 전표 입력에서 카드 거래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음 거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4절에 있는 어음과 수표로 가야 되겠는데 이 어음과 수표는 수표는 뭐 복잡할 게 없지만 어음 관련 거래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 쪽을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146페이지 팁을 읽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은 찾으신 금액은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맡기신 금액 하면은 보통예금 차변이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카드 거래의 경우에 채권 채무 거래처로 인식이 돼야 되고 카드 거래처로 입력을 해라. 그래서 카드로 뭔가를 지불했다. 카드로 받았다 하면 거래처가 다 카드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수행 결과에 보면요. 네, 법대비 신용카드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적요가. 네. 뭐 여기서는 적요가 이게 뭐 평가를 시험을 평가하는데 적요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다. 네. 뭐 회계가 이거 적요를 잘못 선택해서 이 적요는 적요가 잘못돼서 회계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음수표 관련된 거래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